안녕하세요. 토픽2 합격 레시피 저자 이태환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자신 없으면 그 전략은 소용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하자면 이런 것들은 문학에서 빠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토픽2 합격 레시피 저자 이태환입니다. 현재 가천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을 총괄하고 있고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선택해 주신 교재라고 해서 매우 깊었고요. 선생님이 된다면 가장 사랑받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대부분들이 한국에서의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토픽 3급. 근데 그 기준을 나누지 않고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학습자들의 공부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 시험 문제를 급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게 학습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책을 집필할 때, 시작할 때의 마음, 그걸 다른 말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욕심이 많아서 사실은 그 기본서, 토픽2 합격 레시피 기본서에 많은 걸 담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책 2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기본서에 보면은 해당 문항에서 다루는 그 주제들은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이런 문제들이 주제로 출제가 되고 출제 패턴은 이렇다라는 설명을 했지만 그 하나하나의 문항들을 만들어서 책에 담기에는 지면의 한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만든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모의고사 실전편을 만들게 된 건데요. 기본서를 마친 후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보강을 하는 게 토픽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여정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저는 전공이 국어학, 그중에서도 문법론이어서 한국어 교육권을 좀 무관했어요. 근데 가천대학교에 한국어 교육기관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처음 이제 설계자로 내려갔죠. 그때만 해도 그냥 잠깐 몸담고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제 나름대로의 보람도 느꼈고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매진하게 됐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연구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자의 그 범주를 뛰어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인터뷰 영상 나오면요 제가 출판사와 뭐 긴밀히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어려워지고 텍스트의 길이는 길어지고 아무리 2번 들려준다고 하더라도 매우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중요 단어들을 좀 메모하면서 듣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메모하다 보면 놓치거든요. 앞에 있는 전반부 메모하는데 이미 듣기 내용은 후반부로 막 진행이 되고 그래서 2번 들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2번째 들을 때는 메모했던 부분은 확인, 못 들었던 부분은 다시 메모하는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 구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2번째는 듣기 문제는 맨 앞에 첫 문장 내용과 맨 마지막 문장 내용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출제자의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거에 중요한 내용이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듣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토픽2 합격 레시피에는 주제를 찾는 문항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 유형 이런 것들도 랭킹화가 돼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제문이라고 하면 아어야 한다로 끝나야 되고
필요가 있다로 끝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 포인트를 찝어내는 훈련을 좀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렵다라는 게 결국에는 어휘, 표현,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시험장에 갔을 때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독서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외국인 학생들한테 조언해주고 싶은 건 그 해당 국가에서 배웠던 고등학교 수준의 사회, 과학 이 정도의 개념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한국어가 아니라 자기 모국어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시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학습자들이 그 54번에 접근을 할 때 보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자꾸 고급 어휘나 고급 문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신 없으면 그 전략은 소용이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글을 쓰기 위한 뭐 101장 같은 글쓰기라고 한다면 가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가산점, 이거 잘 썼네, 플러스 몇 점. 근데 논술과 관련된 모든 시험은 그냥 감점제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너무 쉬운 초급 단어는 아니겠지만 틀리지 않을 만큼 자신 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 알고 있는 문법으로 좀 쓰는 것이 그래도 쓰기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황하게 써서 감점을 받는 것보다는 좀 글자 수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만큼 써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학습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유의어 관계, 반의어 관계를 공부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학습자들이 어떤 특정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의 의미에만 되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사용하기도 어렵고 어떤 단어가 호응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보면 초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보람이라는 단어, 어떤 노력을 통한 좋은 결과 이렇게 사전 찾아보고 보람 외우죠. 활용해봐. 보람이 있다. 또 보람이 크다. 또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명사를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이 명사와 호응되는 서술어, 보람을 느끼다도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좀 더 그 호응 관계로 공부를 좀 한다면 명사 공부뿐만이 아니라 용언, 그러니까 서술어 공부도 되는 거가 되겠고 아마 고급으로 넘어오게 되면 토픽 시험에 종종 사로잡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로잡다, 설명하기도 사실은 좀 어렵죠. 사로잡다 같은 경우에도 뭐 눈길을 사로잡다, 마음을 사로잡다, 뭐 시선을 사로잡다 하는 것처럼 이번에는 동사로 봤을 때는 앞에 어떤 명사하고 또 호응이 되는지 호응 관계를 갖다가 좀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한다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 현장에서 늘 학습자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3, 4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딸 수 있는 한 문항에 맞춰서 거기에서 최대한 많은 점수, 그러니까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점수를 받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서서히 익혀간다라는 느낌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하고요. 5, 6급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쓰기에서 사실은 결판이 나기 때문에 54번 그 작문 문제가 배점도 50점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나라에서 교육받았던 고등학교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과학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를 해보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혼자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사실은 그런 학생들을 생각해서 만든 게 토픽2 합격 레시피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습자들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아직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야 라고 해서 다음에 봐야지. 그 다음 기회가 왔어요. 아직도 부족해. 다음에 봐야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래 볼만하겠는데 하고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 자신감은 떨어지고. 그것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응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자신의 약점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혼자 공부하는데 그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건 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습자들한테 조언을 한다면 시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응시를 해라. 그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너무 신중하다? 자신이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일단 미뤄두고 다음 문제 풀어보고 다음 문제 풀어보고 좀 해야 되는데, 자신 없는 문제에 시간을 많이 써버리는 바람에 그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어 능력 시험, 그러니까 토픽도 PBT만 고집을 할 수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계속 IBT도 지금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문제에 대한 분석을 좀 하자면 이렇게 된다면 문제 은행 형식이 될 것이고, 아마도 그 최신 이슈나 이런 것들은 문항에서 빠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험생들의 부담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크게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도 예측 현재로선 그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뭐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연구하고 저술하고 가르치고, 그런 와중에 쓰고 싶었던 책을 썼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이렇게 많은 수험생들이 사용해주는 교재로 선정이 돼서 한국어를 사랑해주고 열심히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 그리고 유학생들, 한국에 관심 받는 외국인들에게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토픽2 합격 레시피 저자 이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